여러분, 남성들이 진짜로 좋아하는 여성의 그곳은 어떤 모습일까요? 잡지 속 모델처럼 완벽한 모양? 아니면 아무 털도 없는 매끈한 피부일까요? 많은 여성들이 그렇게 믿고 스스로를 부끄러워합니다. 하지만 제가 40년 동안 진료하며 본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남편의 무심한 한마디에 평생을 상처 입은 아내, 그리고 그 상처를 단 한 번의 시선으로 치유한 남편의 이야기. 오늘 저는 그 놀라운 변화를 직접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은 여성의 몸에 대한 오해에서 벗어나 진짜 사랑과 자신감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아내의 비밀 정원 속 이야기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2012년 겨울, 서울 구로구의 한 작은 산부인과 진료실. 밖은 눈이 내리고 있었고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온 한 아주머니는 두 손을 꼭 쥔 채 조심스럽게 제 앞에 앉았습니다. 원장님, 저는 몸이 더러워서 보여드리기가 부끄럽습니다. 그분은 68세의 김순자 어머님이었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장사하며 자식 셋을 키운 강인하지만 속이 여린 분이셨죠. 그분은 의자에 앉는 것조차 두려워하며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남편이 젊었을 때 그랬어요. 너는 다른 여자들처럼 예쁘게 생기지 않았다고. 그 말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 한마디가 김 어머님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 앞에서 불을 켜지 못했고 심지어 거울 앞에서도 자신을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의 몸을 정상이라 생각하지 못한 채 살아온 겁니다. 진찰을 마친 저는 조용히 어머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아무 걱정 마세요. 몸은 아주 건강하시고 정말 아름답습니다. 조금도 비정상이 아닙니다. 그 순간 어머님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오랜 세월의 두려움, 부끄러움, 그리고 안도가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원장님, 저는 이제야 제 몸이 미워지지 않아요. 이제야 알겠어요. 내가 잘못된 게 아니었네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성의 몸을 병들게 하는 것은 세균이 아니라 수치심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수치심은 대부분 사랑하는 사람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김순자 어머님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한국 곳곳 수많은 여성들이 여전히 같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통해 단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몸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김순자 어머님처럼 오랫동안 마음속에 감춰두었던 두려움의 문을 천천히 그리고 따뜻하게 열어보려 합니다. 잠시 후 저는 여러분께 여성의 몸이 얼마나 다양하고 아름다운지 그리고 모든 형태가 왜 다 정상인지 의학적 진실을 통해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절대 영상을 멈추지 마세요. 이 이야기는 당신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진료가 끝난 뒤 저는 오랫동안 김순자 어머님의 얼굴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자기 몸을 부끄러워할까? 몇 년 후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이탈리아 로마로 향했습니다. 여성 비뇨과 학회가 열렸던 2016년의 일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평생을 여성의 재건 수술에 바친 세계적인 권위자 필리포 로시 박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얀 수염이 인상적인 그는 따뜻한 미소로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박 선생, 혹시 판턴 신전에 가보았소? 네, 어제 다녀왔습니다. 정말 웅장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많은 기둥들의 모양이 하나같이 같았습니까? 그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판턴의 기둥은 모두 조금씩 달랐습니다. 어떤 것은 굵고
어떤 것은 약간 기울어 있었죠. 하지만 그 모든 기둥들이 제자리에 서서 2000년 동안 그 거대한 지붕을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로시 박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성의 몸도 마찬가지요. 모양이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기둥이 저마다의 역할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듯 모든 형태는 완벽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똑같음을 완벽이라고 착각해 왔는지. 얼굴, 목소리, 손끝이 모두 다른데 왜 여성의 그곳만은 한 가지 형태여야 한다고 믿었을까요? 완벽함이란 동일함이 아니라 다름이 조화를 이룬 상태입니다. 판턴의 기둥이 모두 같은 모양이었다면 그 아름다움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서로 다른 형태가 어우러져야 하나의 예술이 완성되듯이 여성의 몸도 다양함 속에서 진짜 완전함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제 거울 앞에서 당신의 몸을 다시 바라봐 주십시오. 비교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그저 존재 그 자체로 받아들여 주세요. 당신의 몸은 공장에서 찍어낸 제품이 아니라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예술 작품입니다. 그리고 남편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아내의 몸을 평가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감상자가 되어 주십시오. 당신의 시선 하나가 아내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 시선이야말로 수술이나 약보다 훨씬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속에 오래된 오해를 조금이라도 녹여주었다면 댓글에 숫자 3을 남겨주세요. 그 숫자는 나는 내 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겠다는 당신의 작은 약속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깨끗함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비누로 씻고 향기를 남기는 것을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성의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곳은 스스로를 지키는 놀라운 생명체입니다. 우리 몸의 그 부위에는 유산균이라 불리는 착한 세균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유산균들은 나쁜 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약산성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작은 수호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향기나는 비누나 강한 바디워시로 씻을 때 이 착한 세균들은 함께 사라져버립니다. 결과는 늘 같습니다. 가려움, 냄새, 염증. 제가 진료했던 40대 여성 환자 한 분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샤워기, 물줄기를 강하게 쏘아 세정하셨습니다. 남편이 깨끗한 게 좋다고 했기 때문이었죠. 결국 그분은 심한 지렴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검사 결과를 보여드리며 말했습니다. 너무 열심히 씻으신 게 오히려 병을 만든 겁니다. 그분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저는 남편에게 깨끗한 아내로 보이고 싶었을 뿐인데요. 그 말에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병이 되어버린 현실. 그래서 오늘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비누나 세정제, 향이 강한 제품으로는 절대 씻지 마십시오. 미지근한 물로 바깥 부분만 부드럽게 헹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통기성 좋은 면 속옷을 입고 너무 꽉 조이는 옷은 피하십시오. 건조할 땐 망설이지 말고 수용성 젤을 사용하십시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사랑을 위한 현명한 준비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편분들의 차례입니다. 아내가 청결이나 냄새에 지나치게 집착한다면 그 불안은 어쩌면 당신의 한마디 말에서 시작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보, 나는 당신의 자연스러운 향이 좋소. 그 향은 당신만의 향이오. 이 한마디가 아내의 굳은 어깨를 녹이고 오랜 강박을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한 부부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에 사는 50대 남편분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아내가 관계를 너무 두려워합니다. 냄새 때문에 자신이 더럽다고 생각해요. 저는 남편에게 작은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내의 몸에 대해 절대 비판하거나 농담하지 마세요.
대신 하루에 한 번 아내의 좋은 점을 한 가지씩 말해주세요. 그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일주일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내가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다시 바라봐요. 그 미소는 단순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다시 사랑하기 시작한 기적의 신호였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따뜻한 시선입니다. 몸은 시간이 지나며 변하지만 사랑은 시선 하나로 다시 피어납니다. 오늘 밤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나의 몸을 사랑합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깨끗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남편분들은 아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해주세요. 당신의 모든 것이 나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요. 이 짧은 한마디들이 수십 년 묵은 불안과 수치심을 녹이는 가장 강력한 약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매일의 말, 시선, 그리고 작은 행동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많은 부부가 이 단순한 진리를 잊고 살아갑니다. 무심한 말 한마디 혹은 오래된 침묵이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쌓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 35년 차 서울 목동에 사는 이정수 씨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늘 말했습니다. 우리 관계는 식었어요. 아내가 나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상담을 하며 알게 된 것은 전혀 다른 진실이었습니다. 아내는 단 한마디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당신, 거기가 좀 어두운 편이야. 그 말 한마디가 30년 넘게 아내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불을 끄지 않으면 남편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아내의 상처를 치유할 차례입니다. 당신의 말이 상처를 만들었으니 당신의 말로 그 상처를 지워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에게 3당의 대화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단계, 용기 있는 고백과 사과. 오늘 밤 아내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말하세요. 여보, 나는 당신의 몸을 잘 몰랐소. 그때 했던 내 말이 얼마나 깊은 상처였는지 이제야 알겠소. 정말 미안하오. 이 한마디가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두 번째 단계, 아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아내가 울거나 말을 더듬더라도 절대 끼어들지 마세요.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구나. 단 2마디면 충분합니다. 이 공감의 순간이 수십 년의 벽을 무너뜨립니다. 세 번째 단계, 새로운 약속 세우기. 모든 이야기가 끝난 후 함께 약속하세요. 오늘부터 우리 침실은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자. 비난 대신 칭찬을, 평가 대신 존중을 하자. 이 약속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당신들의 관계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선언입니다. 일주일 뒤 그 부부는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내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남편이 제 몸을 처음 보는 눈으로 바라보더군요. 욕망이 아닌 경이로움의 눈빛이었어요. 그 눈빛이 제 마음에 얼음을 녹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것은 아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치유의 시선이 가진 힘입니다. 사랑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몸을 바꾸려 하지 말고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그 순간 당신의 부부 관계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변화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몸을 사랑하기로 결심한 그 순간 당신의 삶은 이미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며칠 전 김순자 어머님이 다시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날의 어머님은 예전과 전혀 달랐습니다. 어깨가 곧게 펴져 있었고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피어 있었습니다. 원장님, 이제는 거울을 볼 때마다 제 몸이 고맙습니다. 평생 미워했던 이 몸이 저를 지켜줬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분은 매일 새벽마다 작은 다짐을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나를 사랑하자. 그리고 남편에게도 매일 한마디를 전한답니다. 당신 덕분에 나는 다시 여자가 되었어요. 그 한 문장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모릅니다. 부부의 관계는 다시 따뜻해졌고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돌아왔습니다. 그 웃음은 단순한 행복이 아니라 서로를 다시 이해하게 된 깊은 평화의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 진짜 아름다움이 숨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닌 나 자신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러니 오늘 밤 당신의 몸과 마음에게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괜찮아? 나는 나로서 충분히 아름답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말하세요. 당신과 함께라서 나는 다시 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평생 찾아 헤매던 진짜 사랑의 모양입니다. 외형이 아니라 마음의 온도, 완벽함이 아니라 서로를 품는 따뜻함.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불씨를 지폈다면 댓글에 숫자 6을 남겨주세요. 그 숫자는 나는 오늘부터 나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겠다는 당신의 약속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삶이 다시 피어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